따자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데이2에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두 개의 형용사가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쌤 바쁘세요? 내가 좀 바빠. 이런 거요. 너 배고프니? 네, 쌤 중국하고 나니까 너무 배고파요. 요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개는 꼭 외우십시다. 바쁘다, 성조가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이성이네요. 읽어보실게요. 망. 여러분 이성 안 될 때면 선생님 해결책. 왜? 뭐? 아? 망.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다 그랬죠? 바빠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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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여러분 망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 망 가지고 의문형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대답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오늘 실전의 여러 외문특위로 준비해 왔거든요. 자, 조금 이따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은 발음. 바쁘다, 망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당신 잘 지내요? 당신 배고파요? 이렇게 의문형을 만들 때 문장 제일 끝에 뭐만 붙여주면 되겠다. 마만 붙여주면 뭐뭐입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하고 성조할 때 배우셨어요. 아니야, 부정부사는 몇 성으로 읽는데 뿌라고 읽지만 오늘 선생님 뭐 가지고 왔을까요? 뿌 뒤에 몇 성이 나오면 사성이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 요런 거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뿌, 뿌, 뿌 본래 발음을 주의하고 어떻게 발음이 바뀌는지 선생님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레이, 레이. 네, 여러분 선생님은 처음 중국어 배울 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정말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중국어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분께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평생 20년이 넘어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자, 엄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아세요. 밭전자죠. 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시면 쉬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쉴사자, 바느질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몸 상태는 어떻다? 피곤하다. 단어를 이렇게 외웠더니 절대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밭전자 종일 일을 하네. 그래서 피곤할 수 있겠다. 중국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모든 한자가 다 이렇게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상형 문자, 모양을 번떠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우리 한자들은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외웠죠? 밭전자, 쉴사자, 종일 일을 하니까 피곤하다. 그럼 뭐만 외워주시면 될까요? 발음. 피곤하다는 레, 레, 레라고 읽어주면 되겠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딱 두 개의 발음만 숙지하십시다. 바쁘다, 망, 피곤하다, 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단어 남은 거 한번 보실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바빠요 라고 했어요. 그럼 바쁘진 않아요. 아직 그런 대로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삼음절이에요. 그러면 이름절씩 똑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하이. 자, 삼성 나왔으니까 몇 성으로 읽어주셔야 될까요? 2성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이, 可以. 하이, 可以.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읽는 게 편하신가 봐요. 하이, 可以. 그렇죠. 이게 좀 편하죠. 편하면 안 돼요. 조금 다소 중국어 하시면서 불편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하이크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의미예요. 하이可以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하이可以 오케이. 하이可以 기억하세요. 아직은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이可以 오케이. 자, 마지막에 우리 어제 헤어질 때 쓰는 표현 배우셨습니다. 보통 再见이 있었지만 외국어의 영향,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안녕, 바이바이 바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있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의 발음을 본떠서 바이바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안녕, 잘 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과장님이 동희 씨한테
바빠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단순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자.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바쁘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 모르면 문장 못 만드십니다. 바쁘다 외우셨어요? 망, 망, 망. 자, 그러면 너 바빠, 당신 바빠. 그래서 네 망, 삼성이니까 삼성 뒤에 이성 나오니까 자, 여러분 요 섹션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삼성, 이성 안 되면 어떤 발음 많이 읽는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조 훈련할 때 미국 연습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미국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잡고美国 매 아니고 사성 아니고 반삼성이에요.美国 그래서 반삼성을 읽을 때는 확실하게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음의 여지를 남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 바빠요. 네. 확실하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네.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올라오는 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요런 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 바쁘다. 네, 망. 당신 바빠요. 문장제 끝에 말을 붙여서 당신 바빠요? 네, 망마. 처음에 읽을 때는 정확하게. 네, 망마. 다시 한번. 네, 망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강의 딱 끝나고 책 혼자 보면 네, 망마. 네, 망마. 이상한 이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냥 니 망마 노래 외우는 것처럼 음으로 숙지해 주셔야 돼요. 당신 바빠요? 니 망마 니 망마 니 망마 요런 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형용사의 특징 우리 대1에서 배우셨어요. 워망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우 아주 의미가 없어도 정도 부사와 같이 쓰입니다. 성조 하나 들어갈게요. 바쁘다, 망. 여러분 요 섹션도 너무 중요하죠. 아주 바쁩니다. 그랬을 때 흔망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니망, 흔망.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니망, 흔망 요 음만 읽어주셔도 성공하셨어요. 정확하게 읽어주셔도. 그래서 나 너무 바빠. 선생님이 중국어는 첫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성으로 들어가든지 반삼성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음으로 들어갑니까? 이성으로 들어가네요. 나 바빠요. 我很忙. 我很忙. 빨리 속도를 좀 내봐서 읽어보실까요? 我很忙. 요렇게 읽어도 반삼성은 살려 주셔야 돼요. 我很忙. 我很忙.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你忙吗?我很忙. 요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쌤한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老师,你忙吗? 오케이. 我很忙. 요런 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你忙,很忙. 요 정도의 음은 외워주셔야 돼요. 你忙,很忙.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장님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과장님 바빠요? 니 막마?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앞에 언급된 내용을 대신할 때 너 붙여줘서 앞에서 배웠던 당신은요? 니, 너? 잡으셨습니까? 니, 너?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당신 바빠요? 니, 막마? 저 너무 바빠요. 我很忙. 당신은요? 니, 너? 자, 그러면 장 과장님이 대답합니다. 나 안 바쁜데? 그러면 바쁘다. 망해서 바쁘지 않다. 뭐만 딱 사용해 주시면 될까요? 뿌. 그런데 첫음이 중요하죠. 첫음이 삼성 뒤에 사성이 나왔으니까 몇 성으로 시작할까요? 반삼성으로 시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我不 아닙니다. 我不보다는 我不 我不 요런 음의 차이점을 알고 하셔야 돼요. 저 안 바빠요. 我不忙我不忙我不忙我不忙 오케이. 오늘 배웠던 형용사 바꿔볼게요. 당신 피곤해요? 피곤하다. 네. 당신 피곤합니까? 역시 반삼성. 그래서 당신 피곤해요? 你累吗?你累吗?
니累吗?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쌤이 질문할게요. 니忙吗? 쌤 저 안 바쁜데요? 我不忙. 쌤 피곤하세요? 니累吗?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쌤 대답할게요. 나 그럭저럭. 여러분들은 중국어 공부하니까 피곤하지 않아. 나 그럭저럭 괜찮아.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이 크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이 크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하이 可以 还可以还可以还可以 오케이. 자, 지금 장 과장님 퇴근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까지 딱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는 반드시 외운다? 바쁘다. 당신 바빠요? 성조 생각하시면서. 니忙吗? 저 너무 바빠요. 我很忙 이거예요. 오늘의 반드시 학습해 주셔야 될 니忙吗? 입니다. 나 너무 바빠. 我很忙 안 바쁠 경우에는 我不忙 정도는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보다 기본적인 동사죠. 칸 사성입니다. 요렇게 읽기 여기 칸 아니에요. 사성이에요. 칸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짝꿍으로 외워야 돼요. 뭘 볼까요? TV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TV는 전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전기 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칸, 电视 TV를 보다예요. 칸, 电视 여러분, 이거는 볼시자예요. 자, 우리 볼시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선생님하고 기초 공부하고 다음 달에 사극 공부하실 분들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쓰는 분들이 많으시냐면 요렇게 써요. 안 돼요. 이 글자 두 개 글자 부수 다르거든요. 그래서 끝이 삐침이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TV는요. 电视인데 TV를 보다 칸, 电视 사성 이렇게 많을 때 끝에 음은 좀 떨어진다. 요런 팁. TV를 봅니다. 看电视 看电视 종종 看电视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사성 잡아 당겨준다. 看电视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또 나오네요. 看电视 TV를 볼 수도 있고요. 뭘 볼 수도 있습니까?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영화 한번 보실게요. 看电影 여러분 이 ing 발음은 콧소리인데 중국 사람들이 좀 심하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看电影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세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ing 발음을 좀 심하게 읽어서 看电影 요렇게까지 읽어줍니다.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일부러 看电影 읽을 필요는 없고요. 看电影 편하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음원에서 하는 음원들을 듣다 보면 看电影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看电影 그런데 영화를 보다 어떤 표현과 같이 써야 된다? 看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 4에서는요. TV를 보다 看电视 영화를 보다 看电影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배우셨어요.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기억해낸다? 단어만 기억해내지 말고 문장으로 기억해내자. 여러분 얘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你好吗? 오케이. 我很好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쌤은요? 니너 요럴 때 같이 얘기해 볼게요. 나도 잘 지내요. 我也很好 요런 포인트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看电视 영화를 보다 看电影 도 예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데이 4에서 나오는 함께 이 단어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실게요. 함께 봐요. 함께 마셔요. 함께 먹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마시다, 喝도 넣어주실 수 있고요. 먹다, 吃도 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배우는 칸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먼저 읽어보시죠. 함께, 一起
그래서 사성이 삼성이니까 함께 마셔요. 그러면 一起喝 이렇게 읽으면 편하죠. 함께 먹어요. 一起吃 이렇게 읽으면 진짜 편해요. 함께 봐요. 一起看 이렇게 읽으면 편하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삼성 있죠. 이런 거 삼성 뒤에 일성 있을 때 몇 성 처리해줘라? 반삼성 처리해줘라. 불편하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一起喝보다는 더 정확한 소리가 뭐다 여러분? 一起喝一起喝함께 먹다. 一起吃함께 보다. 一起看아니에요. 사성이니까 一起看요런 부분들을 내가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문장으로 갔을 때 틀리는 섹션이 있습니다. 一起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먼저 음으로 기억한다. 一起一起一起요렇게 기억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마십니다. 一起喝같이 먹습니다. 一起吃같이 봅니다. 一起看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같이 마셔요, 먹어요, 봐요 이렇게 제안과 청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장 제일 끝에 아무런 성조가 없어요? 가볍고 짧게 읽어주시면 되죠. 바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쌤이랑 연습해 볼게요. 같이 마셔요. 一起喝吧 이렇게요. 같이 먹어요. 一起吃吧 요런 게 말하기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같이 봐요. 一起看吧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전회화로 말문특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문장들을 연상할게요. 중국어에서 의문형을 만들 때는요. 뭐만 붙여주면 되겠다? 마. 그래서 당신 TV 봅니까? 你看电视吗? 이런 거예요. 근데 쌤 지금 교재에 보니까 你看电视吗?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이유.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도요. 당신 봐요 안 봐요? 가능하죠. 긍정과 부정을 나열해서 오늘은 정반 의문문을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정반 의문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봅니까 안 봅니까? 자,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뿌는 사성으로 읽기보다는 짧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칸, 부, 칸 보다는 칸, 부, 칸 가볍고 짧게 칸, 부, 칸 칸, 부, 칸 칸, 부, 칸 읽는 듯 안 읽는 듯. 그래서 마 대신에 중국어에서는요. 긍정과 부정을 나열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요 팁. 자, 근데 여러분 정반 의문문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세요. 니칸 북한 진짜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딱 들어도 니칸 북한 왠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팁이에요. 정반 의문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어와 그리고 칸, 북한 동사 사이를 살짝 끊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들어갈게요. 你看不看 이렇게요. 한 번 더. 你看不看你看不看你看不看你看不看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팁이 电视 마지막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你看电视吗? 라는 문장 대신에 你看不看电视 요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반 의문문 소화하는 방법. 주어와 동사 사이를 살짝 끊어 읽어주면 你看不看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읽어서는 안 된다. 你看不看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당신 TV 봐요 안 봐요? 你看不看电视? 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민준이 TV 안 본대요. 자, 배가 안 고파요? 연상해 볼게요. 我不饿. 그러면 TV 안 봐요? 我不看. 쌤요. 진짜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我不看我不看 그래서 사성사성 또 연결됩니다. 我不看电视 떨어져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我不看电视
중국어의 성조는 어떤 원리다? 확실히 올라가야지만이 떨어질 수 있고 확실히 떨어져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와부, 와부, 와부 요 섹션들을 잘 소화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 TV 안 봐. 我不看电视. 너는 우리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너도 TV 보니? 얘 말의 축이야. 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도 TV 안 봐. 첫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我也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시작. 我也不看电视. 떨어뜨리는 我也不看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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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정말 자동발사 1, 2타는 많이 읽어드려요. 선생님이 계속 입을 여는 이유는 단지 듣는다? 안 돼요.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TV 안 봐. 我也不看电视. 칸 사성으로 꽂아주셔야 돼요. 我也不看电视. 이렇게 칸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강함에 힘이 빠져요. 我也不看电视. 선생님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봐요. 我也不看电视. 힘 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께서 사성을 약하게 읽는다, 사성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못 살려요. 그래서 지금은 액센트 강하게 주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我也不看电视. 그 다음에 너 영화 봐 안 봐? 여러분 정반의 원문 나왔으니까 살짝 끊어 읽어준다. 그래서 你看不看?你看不看?你看不看?你看不看? 그래서요. 시작. 你看不看电影?你看不看电影?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쌤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이야. 쌤 오래간만이에요.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그럼 중국어는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것 좀 생각하십시다. 중국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은 하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주 오래다. 오래달 구자로서 지오라고 읽고요. 형용사예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어요. 형용사 앞에는 형용사 단독으로 못 쓰이잖아요. 누구랑 같이 쓰입니까? 정도부사. 그래서 여기서 하오는 형용사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도부사로서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어려워요? 하지만 중국어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아주 오래되다 라는 의미로서 하오지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술주자, 아홉구자, 오래될 구자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오음을 좀 도드라지게 읽어주더라. 이게 중국 사람들의 습관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 하오지오. 그러면 오래간만이다를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연결해 주셔야 될 게 볼견자예요. 여러분 중국어는요. 이런 핵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삐침이 올라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급에 올라왔을 때 적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세요. 이 글자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삐침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적는 연습 하셔야 되겠죠. 자, 볼견자 찐. 그러면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뿌 들어갈 수 있겠죠. 지엔이 사성이므로 뿌는 몇 성으로 읽어주셔야 될까요? 이성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오래간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오지오 부진. 천천히 읽으면서 성조 변화. 하오지오 부진. 하오지오 부진. 속도를 좀 더 해볼까요? 하오지오 부진. 하오지오 부진. 첫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성입니다. 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하오지오 부진. 하오지오 부진. 자, 인사할게요. 하오지오 부진. 하오지오 부진. 요렇게 인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 데이 11에서는요. 나이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키도 물어볼 거예요. 체중도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걸 하나로 통일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오는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그래서 나이를 물어볼 때 얼마나 많아요? 키를 물어볼 때 얼마나 커요? 체중을 물어볼 때 얼마나 무거워요? 라고 해서 뚜어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나이 한번 물어볼까요? 나이가 얼마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따를 지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니 또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쌤한테 물어보시죠. 니 또따. 쌤은 항상 30. 30에서 나이 멈췄어.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니 또따 라고 물어보면 我 30. 여러분 30이라고 하기보다는 30살이요. 30세요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단위를 써줘야 되겠다. 세, 살, 수이 이런 표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요. 我 30岁我 30岁라고 할 거예요. 자, 현강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우리 평균 나이를 보면 취준생들이 제일 많아요. 24살, 25살, 26살. 그럼 24살, 24세 조합하셔서 24岁, 25세, 25岁, 26살, 26세, 26세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위치. 여기 하오도 좋다라는 의미 아니야. 또어도 많다라는 의미 아니야. 처럼 이것도요. 나 우리 데이 6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쯔,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나. 그런데 여러분 지시대명사입니까? 아닙니다.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사실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나머라는 표현이 진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나머 대신에 말하기 귀찮아. 그래서 뭐 생략해서 그러면 나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쌤하고 실전 에러 메모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민준이가 외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요. 민준아 이렇게 부릅니다. 민준아. 여러분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민준아. 민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준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이거 뭐죠? J와 Q와 X 뒤에 U는 누구 찍어주라? 땡땡. 점 두 개 땡땡이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쌤 입술 모양. 민준 이거 아니고요. 민준 준 저는 못난이 발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못생겨 보이잖아. 준 진짜 못생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민준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이에요. 민준 이게 편하겠지만 다시 민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남자 이름에 준 이런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민준아 민준 여러분께서 먼저 얘기해보세요. 쌤이랑 단어에서 연습했으니까 오래간만이구나. 시작. 好久不见. 여러분 요거 하는데 틀리면 안 돼. 好久 서듬이 틀면 好久 무조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好久가 아니라 시작. 好久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이다. 好久不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몇째냐 아니면 나이 물어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시네요. 니 또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나이 궁금할 때 니 또따 민준아 오래간만이구나. 민준 好久不见. 나이가 어떻게 되니 너 올해? 니 또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 민준이 20살이래요. 我 20岁 그래서 땡땡岁 이런 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我 20岁 여러분들은요. 니 또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제 수업을 많이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런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이 오픈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원하는 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소를 지으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나이 얘기할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이 오픈하기 싫으면 여러분 원하는 나이 얘기하세요. 여기다가. 그쵸? 그래서 我 땡땡 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민준이 20살이래요. 我20岁我20岁我20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 그러면 띠는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접속사니까 여기서 살짝 끊어주고 나 이렇게요. 자, 띠가 무슨 띠에 속하니? 요렇게 딱 잡고 시작. 你属什么?你属什么? 성조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 띠가 뭐니? 你属什么?你属什么? 전체 문장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띠가 뭐니? 나, 니, 수, 什么? 무슨 띠에 속하니? 무슨 띠인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나, 니, 수, 什么?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호랑이 띠예요. 삼성, 삼성, 삼성 나오니 전부 다 이성, 삼성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我属虎. 여러분, 지금 대화는 외할아버지와 민준이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 11과 14에서 이런 실전회화보다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띠를 얘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 또다 옆에다가 여러분의 나이 딱 적어 넣으세요. 니 수, 什么 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띠 적어 넣으세요. 그래서 띠 연습하셔야 되겠죠? 쌤이 학장 표현 들어가서 여러분의 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호랑이 띠 나옵니다. 我属虎我属虎까지 들어갑니다.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오늘 데이 12에서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지갑 살게요. 다음 시간에 데이 13은 우리 시장 가서 삼겹살하고 우리 김치 사보실 거예요. 현지에서 물건 사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대화문이거든요. 우리 12, 13 충분히 복습하셔서 현지에 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건 사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단어 몇 개 알고 갈게요. 자, 물건 사실 때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자,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多少. 여러분 여기서는요. 원래는 단독으로 썼을 때 많다, 적다일 때는 多少라고 읽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얼마, 多少. 일성의 경성이에요. 마마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多少. 그래서 얼마입니까? 돈 전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제가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钱 이성이죠. 钱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钱 정말 많이 틀리세요. 钱 의지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钱 钱 자, 그러면 조합하겠습니다. 얼마예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자, 그럼 기억나세요? 데이 6에서 선생님이 이거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원래는 这와 그 뒤에 한 개, 두 개를 나타내는 뭐와 조합을 한다 그랬어요? 这个. 그래서 물건 딱 사실 때 내가 그 명사를 몰라. 그래도 이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这个多少钱 그래서 이거, 这个 요런 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 저기 있는 거 저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那个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게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这个多少钱 저거 얼마인가요? 那个多少钱 요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살 때 제일 꼭 반드시 알아야 두셔야 될 게 얼마입니까? 多少钱 이란 표현이 될 거예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요. 꼭 외국 사람인 것 같으면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 높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백화점에서 물건 사실 때 할인해요? 할인해요?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하다 성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삼성의 이성이니까 반만 읽어주셔야 되겠죠?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나올 때 선생님이 삼성 이성은 속으로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국,美国 이거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정확한 음을 잡기가 쉬우세요. 美国 그래서 할인하다 다저 요런 반삼성을 끝까지 안 내리려고 그래. 기차네 그래서 다저 요렇게 읽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닙니다. 다저 반삼성을 확실하게 내려준다. 다저 그래서 할인해요.
다저마. 여러분 중국은요. 백화점에서도 정가격 주고 물건 사면 안 돼요. 꼭 할인해 주세요. 할인해요. 요런 거 가지고 할인을 꼭 받아주셔야 돼요. 다저마. 다저마. 자 그러면 얼마예요? 这个多少钱? 할인합니까? 다저마. 요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할인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팝니까? 요렇게 또 두 개 묶어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가격 물어보는 두 가지 표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怎么? 역시 반삼성. 怎么?怎么? 그래서 팔다 들어갈게요. 卖, 卖, 卖.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어떻게 팔아요? 怎么卖?怎么卖?怎么卖?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사다가 나올 거예요. 중국어는 굉장히 성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다 몇 성으로 읽어주셔야 될까요? 卖. 선생님 사다 미리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드릴까요? 한자는 나중에 외우시고요. 일단은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성조가 달라요. 사다일 때는 마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怎么买 라고 읽으면 해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성조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파나요? 怎么卖?怎么卖?怎么卖? 여러분 오늘 단어만 공부해도 현지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多少钱? 어떻게 파나요? 怎么卖? 기억하셔야 돼요. 할인하나요? 打折吗?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돌아다니는데 괜찮은 지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지갑. 학생들이 진짜 이거 많이 틀려요. 이 지갑. 이 지갑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만들어 봐봐요. 这钱包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꼭 사급에 올라왔을 때 많이 틀리는 섹션을 자동발사 1탄과 2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요런 거 양사 꼭 기억하세요. 지시대명사, 명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이에는 한 개, 한 권, 한 장, 한 대 등등의 다양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양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중국어로 바꿨을 때 这钱包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这个钱包这个钱包这个钱包 자, 여러분 이미 선생님이 단어를 통해서 요렇게 쓰세요라는 짝꿍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마입니까? 多少钱? 기억하셔야 되겠죠? 多少钱?多少钱?多少钱? 이런 북방에서는요. 어떤 단어 뒤에 얼자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가면 多少钱?多少钱?多少钱? 여기 多이렇게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표준어를 배워야 되니까 多少钱이라고 읽어주셔도 충분하세요. 이 지갑 얼마예요? 这个钱包多少钱?这个钱包多少钱? 자, 가격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1,800위안이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 1,000. 그래서 11,110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2와 2,000 바로 나와야 되겠죠. 1,000, 2,800, 800까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오늘 데이 12와 다음 시간에 데이 13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화폐. 중국에서 화폐 단위는 어떻게 읽어줍니까? 여러분, 원 단위가 콰예요. 그리고 원이 돈이니까 그 뒤에 돈전자 딱 붙여서 앞으로 돈 단위, 화폐 단위에서는요. 콰이치엔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800 우리 위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화폐 단위 위안이라는 돈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 읽어준다? 콰이치엔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800 위안 들어갈게요. 시작. 2,800 콰이치엔. 자, 선생님이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성조가 뭉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2,000 사성 아니에요. 2,000 떨어지면 안 돼요. 일성이에요. 2,000 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빠 떨어지기 쉽습니다. 일성입니다. 빠 이렇게 여기서 2,000 빠 아니고요. 2,000 빠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800 위안입니다. 2,800 块钱 반삼성 처리하시고요. 2,800块钱 따라 읽어보실게요. 2,800块钱 일성 밀어준다. 2,800块钱 주의하셔야 되겠죠? 2,800块钱
2800块钱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도 처음 중국 갔을 때 할인율 헷갈려가지고 물건 마구 샀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20% 할인을 중국 사람들은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8알 들고 갈게요. 그러면 고객에게 몇 프로를 돌려주는 거예요? 20% 돌려준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8알 이게 20%예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20% 합니다. 다, 빠, 일성 떨어지면 안 돼요. 역시 일성. 시작. 다, 빠져. 급하게 읽지 마세요. 다 빠져. 아니에요. 다 빠져. 올려주셔야 돼요.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1800위안인데 20% 할인합니다. 일성 주의해서 읽기. 2800块钱다 빠져. 2800块钱다 빠져. 좋습니다. 자, 역시 정말 여러분께서 가격을 물어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께서 얘기해 보시죠. 이 지갑 얼마예요? 这个钱包多少钱? 네, 쌤이 중국 사람이에요. 2800块钱打八折. 요 정도의 속도를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2800块钱打八折. 2800块钱打八折. 이렇게요. 그러면 할인율 계산해서 그러면 어떻게 파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접속사니까 여기서 살짝 끊어주고 나 어떻게 팝니까? 덩어리를 외우셔야 되겠죠. 怎么卖?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반삼성. 怎么卖? 그럼 어떻게 파는데요? 那怎么卖?那怎么卖?那怎么卖? 그럼 어떻게 팝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800위안에서 20% 할인하니까 1440위안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1440위안, 2400, 400. 100 있으니까 반삼성, 40, 40. 그 다음에 1, 块钱. 여러분 선생님은요. 자동 발사 1, 2탄 가르치면서 진짜 교재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스 이거 발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시 요런 발음 안 돼요. 요런 발음들을 일부러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1440위안을 만들었다니까. 2440 40 읽기 힘들어요. 요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1440위안입니다. 2440块钱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1440위안 2440块钱 2440块钱여러분 선생님이 학원 강의할 때 반삼성하고 사성을 맨날 헷갈려서 읽어요. 2400 아니에요. 400 40 块钱 요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들어갈게요. 2440块钱 요렇게요. 여러분 1800위안 한번 읽어보실게요. 2800块钱 20% 할인합니다. 다 빠져. 그러니까 얼마? 2440块钱. 한 번 더. 2440块钱. 학생들한테 제가 읽으라고 하면 우리 학원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스터디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발음들과 성조를 선생님이 직접 트레이닝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연습하라 그러면 진짜 손이 2440块钱. 쌤 그런 학생들 보면 너무 예뻐요. 노력하는 거잖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고 안 외워져. 자꾸만 여러분들 방법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는 거. 2440块钱. 진짜 공부됩니다. 그래서 1440위안 2440块钱. 이렇게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집이 진짜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주도 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주도 가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다는 선생님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하고 싶다, 想. 자, 여러분 가다.
그 뒤에 목적어에 장소가 있다면 가다. 어떤 거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갈것자에 자 어떻게 여러분 J와 Q와 X 뒤에 우는 추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취. 그래서 단어를 하나 배우실 때 이렇게 문장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가고 싶은데요. 我想去 제주도요. 지조다오 요렇게 응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들을 내가 입에서 내뱉을 때 요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읽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지조다오 지조다오 정확하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조 조 섹션에서 종종 주어라고 읽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하세요. 오인지 우어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지조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는요. 지조다오.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요. 我想去 지조다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 제주도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시죠? 그럼 나도요 쌤. 나도 들어가 볼까요? 我也 이거 배웠잖아. 나도 잘 지내. 데이 1에서 我也很好 배웠으니까 나도 가고 싶어. 我也想去. 쌤, 진짜 말이 3분의 2 정도 배우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움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단어를 활용해서 자꾸만 문장을 만드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제주도 가면 회 한 접시 먹으십시다. 회 먹고 싶어요. 그럼 회를 알아야지. 자, 여러분, 회는요. 일단은 살아있는 거, 날생자가 들어갔고 고기 어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고기 어자를 어떻게 읽어준다 여러분? 이거 위 발음이잖아요. 우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점 두 개 땡땡이. 그리고 회는요. 요렇게 편으로 절편으로 잘라서 나오니까 그 뒤에 PN이 들어갔어요. 요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구나. 회를 뭐라고 할까요? 生鱼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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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쌤하고 연습 진짜 많이 하셨죠? 저 먹고 싶어요. 我想吃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저 회 먹고 싶은데요. 我想吃生鱼片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쌤 저 제주도 가고 싶은데요. 我想去济州岛 이렇게. 저 쌤 회 먹고 싶어요. 我想吃生鱼片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동사가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다, 이거 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우어 여유롭게 읽으세요. 그래서 쪼, 쪼, 쪼 그러면 무엇을 하다 여러분 여기다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뭐 하다, 什么 요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你想做什么 우리 단어를 통해서 요런 거 미리 공부해 주시면 실전 회화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얼른 어휘를 조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다, 做什么 오케이. 자 그럼 제주도 가면 선생님은 성산일출봉 가서 일출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싶어요. 我想看 와, 선생님이 진짜 훈련을 많이 해드리니 아시겠죠? 많이 쓰이거든요. 저 보고 싶어요. 我想看 그러면 일출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거 리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일본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르라고 읽어주시고요. 일출은요. 르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저 일출 보고 싶어요. 我想看日出 이렇게 바로 내뱉으세요. 내뱉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주도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한라산도 올라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라산은 우리는 가다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뭐가 중요하다?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만리장성이나 산이나 높은 곳은 올라가다라고 해서 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하세요. 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라산은 읽어보실게요. 한라산. 자, 그럼 들어갈게요. 쌤, 저 한라산 올라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我想爬 이렇게만 동사만 싹 바꿔주시면 돼요. 저 한라산 올라가고 싶어요. 我想爬 한라산 이렇게요. 오늘은 하고 싶다의 주제로 진짜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연습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도록 우리 꼭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한나산 짝꿍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취미가 등산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등산을 하다 만들어 보세요. 산을 오르다라고 해서 바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바산 오케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좋아하다, 喜欢.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你喜欢吃什么? 당신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다 바로 읽어내십시다. 喜欢, 喜欢, 喜欢. 날씨가 좋은 날 루루랑 민준이랑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루가 뭐라고 하냐면 민준아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이랬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다. 요런 단어로 먼저 연상해 주셔야 되겠죠. 취, 나 가고 싶어. 그러면요 我想去 첫음이 틀리면 안 돼요. 나 가고 싶어. 我想去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我想去 我想去. 여러분 수로에서 살짝 끊어 읽어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주도 한번 볼게요. 취, 그 다음에 바로 취지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我想去 살짝 끊어주고 济州岛라고 읽어주셔야지만이 사성사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취, 입수명, 만, 위 발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 얼른 풀고 그 다음에 지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 지, 취, 지, 취, 지 이런 충분한 연습이 없으면 분명히 문장에 가서 발음이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고 싶어요. 나 제주도 가고 싶어. 我想去济州岛 끊어 읽기를 하는 이유 이런 겁니다. 我想去济州岛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我想去지 보다는 我想去济州岛 라고 읽어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되게 사성사성을 살릴 수 있고 취, 지 이런 발음들도 정확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제주도 가고 싶은데 我想去济州岛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 드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앵무새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특히 형강에서는 그나마 따라하기 쉽단 말이야. 인강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새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다시 집중하고 들어갑니다. 입술 주의하고 첫음 생각하고 我想去济州岛 济州조에서 틀리면 한 번 더 읽는다. 조 한 번 더 我想去济州岛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성주와 발음들을 바꿔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나 제주도 가고 싶은데 我想去济州岛 자, 여러분 민준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나 가고 싶지 않아? 이러겠어요?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했겠죠? 시작! 我也想去 와우, 쌤 아까 조금 전에 다 연습했네요? 맞아요. 단어는 문장으로 학습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我也想去我也想去 선생님이 입술 모양 취 주의하셔야 되겠죠? 我也想去 자, 민준이 뭐 하고 싶대요? 회 먹고 싶대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먹다, 칠 생각하시고 나 먹고 싶어 시작 我想吃 먹는 대상만 딱 바꿔서 회, 生鱼片 단어를 알아야지 문장을 만들죠. 나 회 먹고 싶어 我想吃生鱼片我想吃生鱼片我想吃生鱼片 전체 들어가 볼게요. 나도 가고 싶어 我也想去 나 회 먹고 싶은데 我想吃生鱼片 그러고 나서 룰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 하고 싶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러분? 하다, 做 무엇을 하다, 做什么 확장하는 연습.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래서 你想做什么 성조 변화 체크. 你想做什么你想做什么
你想做什么? 이런 문장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 회 먹고 싶어. 너는 뭐 하고 싶니? 전체 들어가겠습니다. 我也想去我想吃生鱼片你想做什么? 루루 뭐 하고 싶대요? 나는 말이야 일출 보고 싶어. 그러면 역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가고 싶다, 想去 먹고 싶다, 想吃처럼 동사만 딱 대체해서 나 보고 싶어. 我想看 보는 대상 딱 바꾸고 단어 썩 나와서 日出 나 일출 보고 싶은데 我想看日出我想看日出我想看日出라고 했어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데이 16과 연결해서 어떤 조동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시앙이 하고 싶다 바램이라면 야오는 뭐다 여러분? 의지,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시앙과 야오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특히 사금에 올라왔을 때 쌤 저는 시앙하고 야오가 같은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기초가 부족하시면 항상 틀리는 데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다. 야오, 야오, 야오. 당연히 조동사니까 어디 앞에 배치돼야 될까요 여러분? 동사 앞에 야오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중국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먼저 중요한 단어 먼저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야오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뭐할 계획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뭐뭐할 계획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수한 삼성의 경성이니까 날 다수한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한 사성은 아닌데 좀 많이 떨어뜨려 읽어줍니다. 그래서 다수한 요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말 계획이다. 다수한.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왕초보 들어갑니다. 나 밥 먹어. 이게 왕초보예요. 我吃饭.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초급으로 올라갈게요. 나 밥 먹고 싶어. 我想吃饭. 나 밥 먹으려고 해. 我要吃饭 요런 것들을 응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네 번째 응용합니다. 나 밥 먹을 계획이야. 뭐뭐 할 계획이다. 무엇을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시작. 我打算 요런 걸 응용해 주셔야 돼요. 나 밥 먹으려고 해. 我打算吃饭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나 영화 보려고 해.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나 영화 볼 계획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여러분들은 我看电影 이거 왕초보예요. 이제 왕초보 우리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에요. 我打算看电影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 오늘 3개 기억하자 그랬어요. 하려고 한다. 要. 할 계획이다. 打算.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나 중국 가. 여러분 뭐 있었어요? 我去中国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나는 중국을 갈 계획이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我打算去中国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면 뭐뭐 할 계획이다 정말 많이 쓸 것 같지 않으세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동발사 2탄 그리고 4급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뭐뭐 할 계획이다. 打算 그래서 먼저 우선시 중요한 단어를 먼저 숙지하시고 가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 뭐가 있냐. 자, 퇴근하다. 여러분, 이 반이 원래 반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출근하시면 한 클래스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퇴근하다. 요렇게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다. 下班. 자, 그럼 여기서 1초 퀴즈. 출근하다를 뭐라고 할까요? 쌤 압니다. 여러분 딱 연상을 해봐봐. 시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하는 거는 뭘까요? 이 시야에 상반되는 어휘로서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윗상자. 시야 대신에 쌍. 필기하지 마시고요. 뒤에 가면 나와요. 선생님 설명만 듣고 이렇게 읽는구나.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근하다는 뭘까요, 여러분? 어휘는 상반되는 어휘로 같이 기억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출근하다는 상, 윗상자만 딱 바꿔서 출근하다, 상반, 퇴근하다, 시아반 요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근하다, 상반, 퇴근하다, 시아반 요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제 자동발사 2탄에 데이 3에 나올 내용이에요. 몇 시, 1시, 2시 요런 거. 요런 거 할 때 우리 시를 얘기할 때 DN이 들어가는데 자, 쌤이 지금 물어봤잖아요. 몇 시? 그럼 누구와 호응할까요? 10 이하의 적은 수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누구랑 같이 쓸까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몇 시? 지디엔, 지디엔, 지디엔. 선생님이 항상 단어 설명해 드릴 때 단어만 딱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이 문장상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형태와 짝꿍과 표현으로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지디엔 이런 거 응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자, 알다. 누구 있어요? 일면식이 있어서 만나서 알게 됐을 때는 认识. 어떠한 내용을 인지하고 알고 있을 때는 知道. 자, 제가 知道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십니다. 일성을 떨어뜨려서 知道라고 읽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知道 들어보세요. 아니죠. 고치십시다. 知道, 知道, 知道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알아, 알아, 我知道, 我知道, 我知道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표현. 오늘 쌤 데이 17에서는 하려고 한다, 야와 뭐뭐 할 계획이다, 다 쏘안. 그 다음에 뭐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4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문에 언급이 되는 어휘입니다. 자, 뭐뭐라고 생각해 한번 읽어볼게요. 이성의 경성이니까 예예 할아버지를 연상하시면서 觉得 오늘 데이 17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뭐 하려고 한다 조동사 要 뭐뭐 할 계획이다打算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觉得꼭 반드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근하다, 上班, 퇴근하다, 下班 너무 재밌죠? 여러분 여기다가 더할 가짜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히 하기 싫은 야근이겠죠? 그래서 야근 이런 표현 4급 어휘입니다. 외워보실게요. 加班 일성일성 밀어주기 加班 지하반 요렇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근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용은 배우셨어요. 선생님하고 데이 1에서 학습하셨는데요. 시에 여러분 하나 배우세요. 아, 고마워하지 마. 부시에 혹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부용시에. 아, 맞네. 쌤 배웠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때는 항상 데이 1 가서 그래. 시에 부시에, 시에, 부용시에 교과서적인 표현은요. 시에 부커치가 있었지 복습하고 오세요. 그래서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용, 쌤 한 번 더 확인차. 뿌 뒤에 몇 성이 나오면 용이 나오면 뿌용이라고 읽지 않고 이성으로 읽어준다. 이런 거. 그래서 뭐할 필요가 없어요. 부용, 부용. 부용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준비하다 들어갈게요. 읽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십니다. 준비. 여러분 삼성 뒤에 사성 나오면 반삼성으로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너무 자연스럽게 올리잖아. 준이 아니라 반삼성 준. 올라오는 여지를 두면 안 돼. 준 아니고 준. 그래서 준비하다, 준비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 준비, 준비.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준비, 준비, 준비. 좋습니다. 자, 회의 한번 들어갈게요. 자, 회의. 여러분 이 우이 발음 기억나세요? 앞에 다른 자음이 왔을 때 이 모음은 우에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애자 발음이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자,
이 회의가 한자의 독음은 회자예요. 그래서 회의 정말 요렇게 많이 읽으십니다. 회의보다는 다시 고치세요. 회의, 회의, 회의. 그래서 이 애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도록 읽어주셔야 됩니다. 한자의 독음으로 회의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회의 아니고요. 시작. 회의, 회의, 회의. 특히 발음을 독하게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만의 발음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지 말라 그래도 회라고 읽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울 때 이렇게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회보다는 후이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뭐라고 할까요? 후이, 후이, 비교할게요. 회의 아니죠? 후이라고 읽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 선생님도 퇴근할 때 선생님들한테 저 퇴근할 건데 선생님 몇 시에 퇴근하시려고요? 이런 거 우리 일상의 화상에서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죠. 자, 저 퇴근할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 요 단어 모르시면 말 못합니다. 어떤 단어? 퇴근하다. 이거 연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下班, 下班, 对不对? 맞아요? 틀려요? 不对. 틀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아반이라고 읽으세요. 시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사성으로 시작 시아 이런 것들 많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퇴근하다 시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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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여기 기본 어휘에서 내가 퇴근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하려고 한다 이런 조동사를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퇴근하려고요. 我要下班我要下班 주의해야 될 성조 我要下班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我要下班 당신 몇 시에 퇴근할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해 드렸던 어휘.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읽기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화를 공부하실 때 그 단어 표현만 외우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강조해 주신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왔을 때 듣기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기초 강의할 때 요렇게 숨을 쉬어주고 여기에서 끊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굉장히 끊어 읽기를 강조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할 계획입니까? 你打算 끊어주고 몇 시에 퇴근할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퇴근하다. 그런데 앞에 몇 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성조 들어보세요. 几点 틀렸죠? 여러분들이 요렇게 읽으세요. 지금 선생님은 전부 다 여러분의 틀린 발음을 먼저 읽어드려요. 几点 틀렸으니까 한번 고쳐볼게요. 几点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几点下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시에 퇴근할 계획입니까? 你打算几点下班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주시면 되겠죠. 전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저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我要下班 몇 시에 퇴근할 계획입니까? 你打算几点下班 이렇게 리듬을 타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시작. 我要下班你打算几点下班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我要下班你打算几点下班 자, 우리 동시 신입사원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不知道 자, 이 대목에서 不知道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일성 주의한다. 모르겠어요. 不知道不知道不知道 제가 생각에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 세 번째로 강조해드렸던 어휘. 거기서 살짝 끊어 읽어주셔야 되겠죠.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我觉得 첫은 주의 我觉得 제가 야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야근하다. 加班 제가 야근을 해야 됩니다. 我要加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딱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我觉得我要加班. 여러분, 아까 下班, 加班 왜 성조가 틀린지 아시겠죠? 下班을 지하반의 발음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근을 하다, 加班 두 개 딱 구분해서 퇴근하다, 下班 야근하다, 加班 요렇게 정확한 음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우리 조동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발음 틀리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시안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id의 a는 n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现在 사성이니까 그 뒤에 있는 좀 더 떨어뜨려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现在보다는 现在.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외국 사람 이름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읽어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편하게 읽어보세요. 수의보 하셔도 알아들으실걸요? 史蒂夫, 史蒂夫 반삼성 처리하시고요. 史蒂夫.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제26에 이거 배우셨어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你的爱好是什么? 이 섹션이랑 연결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겨울에 스키 타러 많이 가시죠? 여러분 스키는요 눈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우리가 겨울에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라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끄럽다 화 눈에서 미끄러지니까 스키를 타다라고 해서 눈설자가 딱 들어갑니다. J와 Q와 X 뒤에는 점 두 개 땡땡이 그래서 쇠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쇠 그래서 스키를 타다 滑雪 선생님의 공부법 요런 단어 나오면 항상 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자. 你的爱好是什么? 선생님 저의 취미는 스키 타는 건데요. 我的爱好是滑雪 요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합니다. 我喜欢滑雪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키를 타다 滑雪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연결해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데이 16에서 하고 싶다 시앙이 있었습니다. 자, 데이 17에서는 하려고 한다 야오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황이 가능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 한자의 도금이 능자예요. 능이라고 해서 능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중국어의 발음대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성입니다. 능, 능, 능이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긍정과 부정 나열해 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를 물어볼 때能不能 요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동사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능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종종 이거 배우다 회자 할 줄 아다 회자입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읽는 분들 계시는데요. 회의보다는 후이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후이. 자, 그러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후이 뭐 후이. 우리 오늘 이거 패턴 들어갈 거예요.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배워서 익혀서 학습해서 할 줄 알 때. 여러분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벌써 우리 자동발사 1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탄을 다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1탄 배우고 나면 선생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한마디라도 중국어 할 줄 압니다. 我叫 저의 이름은 뭐고요? 我是韩国人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거 하더라도 나 중국어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조동사 쓸 수 있는 거 후이 이런 거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할 줄 알아요. 我会 그러면 오늘 여러분 데이 18을 통해서 저 중국어 할 줄 압니다 정도는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줄 안다. 会 그러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당신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라고 했을 때会不会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꼭 동일한 패턴대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상황이 가능할 때能不能 할 줄 아냐 배워서 익혀서 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호이 뭐 호이 요렇게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동사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운전은 뭐예요? 배워서 익혀서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쌤 저 운전할 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我会 그래서 운전할 줄 안다. 开车 여러분 车 아니고 车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운전할 줄 압니다. 我会开车
我会开车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의 축약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접속사로서 나 뭐의 접속사, 이렇게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어를 막 학습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숙지하시고 생략하는 표현들을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뭐의 축약형 나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데이 16과 17과 18은 묶어서 공부한다. 마지막 조동사입니다. 뭔가를 해도 된다. 허락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뭔가를 해도 됩니다. 可以 삼성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뭔가를 해도 됩니다. 可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중국어 할 줄 압니다. 저 영어 할 줄 압니다. 이런 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잉위. 자, 어떤 발음이에요, 여러분? 점 두 개, 땡땡이. 그래서 입술면 바뀌면 안 되는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잉위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잉위. 선생님 입술면 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실게요. 잉위, 위. 이게 입술 모양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점 두 개 땡땡이 있는 위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잉위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4급 시험에 적중된 예문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지금 자동발사 데이 18에 나온 예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4급 시험에 그 문장, 그 예문 적고 왔습니다. 여러분 데이 6에서 선생님이 꼭 열쇠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열쇠 이제 외우셔야죠. 열쇠는 여러분 자 요렇게 읽으면 안 돼. 钥匙 사성 아닙니다. 사성 읽으라고 할 때는 안 읽더니 사성 경성 나오니까 사성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성의 경성 빠빠 연상하시면서 钥匙 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분명히 이 강의 들으면서 钥匙 이렇게 읽은 학우님들 계실 거예요. 고치실게요. 钥匙 보다는 钥匙 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열쇠 钥匙 여러분 1탄도 적중했고 2탄에 들어가면 정말 4급 시험에 적중되는 예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단어들, 외우라고 하는 표현들은 꼭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입에서 내뱉는 연습 먼저 하시고요. 한자 쓰는 연습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우리 오늘 데이 16과 17과 18까지 마지막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고요. 의미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하고 싶다, 시양, 하려고 한다, 여, 상황이 가능할 때, 능, 배워서 익혀서 학습해서 할 줄 알 때, 호이, 해도 된다, 可以까지 5개의 조동사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과장님이 미래씨에게 그러면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정반응 의문 들어갔습니다. 할 줄 알아요 몰라요? 会不会开车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당신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你会不会开车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반응 의문 나오면 살짝 끊어 읽어줘. 你看不看 이런 것들하고 똑같죠.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你是不是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운전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你会不会开车 写上 你会不会开车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미래씨 할 줄 안돼요. 네, 할 줄 압니다.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그냥 开车 생략하고 네, 할 줄 압니다. 会 자, 그러면 제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니까 제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 들어갈게요. 我可以开吗?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우리가 어법을 배우면 그 문장을 중국어로 바꿨을 때 제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서 我可以开吗?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허락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제가 동사해도 되겠어요?
자, 들어갈게요.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제가 먹어도 될까요? 我吃可以吗? 요렇게. 가능할까요?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 可以吗? 문장 제일 끝에 可以말을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 16과 17과 18에 이러한 조동사의 순서는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이는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 있는 동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이마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那我开可以吗? 이런 거. 그래서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은 那我可以开吗?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那我开可以吗? 이런 표현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할 줄 알아요? 你会不会开车? 네, 저 운전할 줄 압니다. 会. 그럼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那我开可以吗?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한과장님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돼요. 可以开 생략하고 그럼요. 可以. 可以. 자, 여러분 스티브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압니까? 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럼 할 줄 안다, 호이, 말하다 요런 걸 알고 하셔야 되겠죠. 말하다, 말할 줄 안다, 호이, 수어, 영어는요, 잉위. 자, 그럼 여기서 영어 할 줄 압니까? 라고 한다면 문장 제일 끝에 일반 의문문을 나타내는 뭘 붙여줬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을 붙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발을 붙인 이유는 추측의 의미로서 영어 할 줄 압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할 줄 알죠?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 할 줄 알죠? 你会说英语吧?你会说英语吧? 반삼성 처리하시고요. 你会说英语吧?你会说英语吧? 그러니까 우리 미래씨, 네, 할 줄 압니다. 会 이렇게 딱 나왔죠. 당연히 동사 생략했어요. 네, 저 할 줄 압니다. 我会 이렇게 조동사만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可以처럼 会처럼 네, 저 할 줄 압니다. 我会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자동말사 1탄에서 열쇠에 관련된 문제가 4급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선생님이 1초도 안 돼서 요 예문이 딱 생각이 나서 요 예문을 시험에 활용해 드렸습니다. 차 열쇠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썼어요. 자, 한국어로 들어갈게요. 저에게 차 열쇠 좀 주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에게 달라, 给我. 그럼 적어도 자동발사 1탄 배우셨으면 나에게 주세요, 给我 정도는 말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주세요. 동사 앞에 뭐 붙일 수 있습니까? please, 请 나올 수 있겠죠? 저에게 주세요. 请给我. 请给我. 여기서 살짝 끊어 읽어주고 무엇을요? 차 열쇠를요. 车钥匙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저에게 차 열쇠 좀 주세요. 쌤 이거 쓰기에 활용했습니다. 저에게 차 열쇠 좀 주세요. 请给我车钥匙